네, 그 추천 시스템 설계 수업이고요. 이제 오늘은 그 레이팅 프레딕션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제 유사도 기반 별점 예측하는 거랑 이제 모델 기반 별점 예측하는 것의 좀 일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레이턴트 팩터 모델이라는 내용은 그 오늘 하기에는 좀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그 내일 모레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영화 가끔 보시죠? 근데 영화 보면은 그 이거를 내가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를 뭐 기록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왓챠피디아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요 화면이 이제 왓챠피디아에서 이제 끌고 온 화면이고요. 그 뭐 저번에 우리 실습할 때 사용했던 무비렌즈 그 사이트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도 이제 별점을 매길 수가 있죠. 이제 레이팅 프레딕션이 하는 일은 이제 이런 그 어떤 영화를 그러니까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에 대해서 그 사용자들이 나는 요거에 뭐 이게 좋았다, 나빴다 이런 별점들을 이렇게 그 매겨 놓으면은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새로운 영화에는 몇 점을 매길지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가 언제 나왔지? 한 두 달 전에 나왔나요? 두 달 안 됐나?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어요? 영화? 네. 몇 분 계시네요. 이게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 구교환 배우분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여러분들이랑 동일한 이제 컴공 사람이에요. 컴공이에요. 컴공이 이제 그 게임 개발자고 옆에 있는 그 여성분과의 이렇게 약간 잘 만났다 헤어지는 약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는 영화 보고 나오면서 잠깐만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이게 그 일시정지가 있나? 네. 여기 있네요. 네, 다시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재밌게 봤고 4점을 줬는데 이제 4점을 제가 준 거랑 상관없이 이 왓챠피디아에서도 점수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8점으로 예측을 하던데 뭐 그럴듯하게 예측을 잘한 것 같아요. 이제 4점을 줬으니까 뭐 오차가 0.2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과연 이런 별점 예측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는 Similarity Based Rating Prediction이라고 해서 뭐 그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이제 그 뭐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알고리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Similarity Based Rating Prediction은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실습에서 그 유사도 지표 사용해가지고 그 어떤 유사한 아이템을 찾는 것까지는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로 한번 별점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별점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알고리즘이 바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알고리즘입니다. 음. 그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거예요. 그 별점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알고리즘은 아이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랑 유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이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이렇게 별점을 매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아이템들이 이렇게 쭉 있을 텐데 그 아이템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SIJ라고 하겠습니다. SIJ. 그러니까 I라는 아이템이랑 J라는 아이템의 이제 유사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해당 아이템의 이 유저 X가 그 몇 점을 매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요거 두 개를 곱셈을 해서 합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전체 그 유사도 합으로 이제 나눠주는 그런 방식인데 요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가중평균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수식 뭐 이것만 보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제를 보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펜이 네.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B번 아이템에 대해서 과연 유저 H가 몇 점을 매길지를 예측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미리 이 유저가 아니고 이 아이템 B와 그 다른 아이템들 사이의 유사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유사도 계산하는 거 이제 몇 가지 배웠었잖아요. 뭐 코사인 유사도, 뭐 피어슨 피어슨 콜리전 코에피시언트, 아니면은 뭐 자카드 유사도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뭐 유사도도 뭐 다양한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간에 유사도를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자기 자신이랑은 당연히 1일 거고, 어떤 애들은 뭐 마이너스 0.18, 마이너스 0.53, 0.47, 0.4, 마이너스 0.31 뭐 이런 식으로 유사도가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유사도가 가장 높은 그 n개를 뽑을 거예요. 유사도 가장 높은 n개를 뽑아보면은 여기서는 가장 높은 게 0.47이네 하나고, 그 다음이 0.4이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 있죠. 지금 이 H 유저가 B에다가 몇 점을 매길지를 예측을 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이 점수 0.47에 해당하는 아이템의 점수를 보고요. 그리고 0.4에 해당하는 아이템의 점수 이 4점을 보고 얘네들의 이제 가중 평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가중 평균 안 하고 그냥 평균을 매겨서 점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네 그냥 평균 매긴다고 하면은 여기에 예측 점수는 몇 점이 되는 거죠? 4.5, 그죠? 4.5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가중 평균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 5니까 5 곱하기 0.47 더하기 4 곱하기 0.4 나누기 이제 0.47 더하기 0.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러면은 대충 몇 점이 나오죠? 0.87에 나누기 5 2.35 더하기 1.6. 아씨, 너무 복잡하다. 계산기. 네. 그러면은 3.95 나누기 0.87이잖아요. 그러면 4.54 정도 되는 거죠. 예측 별점이 4.54. 여기가 4.54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여기 있는 점수도 한번 예측을 해보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시간을 좀 드릴게요. 몇 점 정도 나오지? 저도 이제 말 안 하고 한번 저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다 계산해 보셨죠? 뭐 한 2.46 정도 나오네요. 그죠? 2.46 정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수식이 의미하는 게 그냥 저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이 유사도가 음수인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음수인 경우를 좀 고려하기 위해서 분모 부분에 이제 절대값이 붙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점수가 마이너스면 그러면은 얘 성향이 반대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밀러리티는 마침 또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이 반대로 적용이 될 거고 점수가. 그런데 이제 밑에 분모가 되는 부분은 그 스케일에 따라서 이제 더해져야 되니까 여긴 절대값이 붙어서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천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할 때는 뭐 이런 뭐 절대값 이렇게 안 붙이고 그냥 음수인 점수가 만약에 그 탑 n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냥 다 0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게 더 정확도가 높다고 해요.
근데 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소팅해서 유사도가 높은 애들로 쭉 뽑아 보면은 그럼 이제 뭐 마이너스가 만약에 포함된다고 해도 이게 마이너스 점수가 뭐 마이너스 0, 0에 가까운 뭐 마이너스 0.0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애매한 애들일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실제로 이 어떤 사람의 성향이랑 성향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숫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 추천 성능에 그 악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그 음수인 경우를 다 0으로 배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아이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기법을 그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 이 경우는 아이템들 간의 유사도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이 BH 사이의 점수를 예측할 때는 이 아이템들 사이에 그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한 거잖아요. 유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뭐냐면은 반대로 지금 이 점수를 예측하고 싶으면은 이 유저들 사이에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매트릭스 계산이니까 이거 그냥 뒤집어서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유사도가 높은 사람이 뭐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었다고 치면은 이 두 점수를 가지고 가중평균을 해서 예측 점수를 뽑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유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둘 다 가능하면은 둘 중에 뭐가 더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 추천 시스템을 한번 구현을 해보면은 그 보통의 경우는 다 아이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알고리즘의 성능이 더 좋습니다.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짐작되는 그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사람 불도식하고 비합리적. 아, 사람은 비합리적이다. 네. 네, 좀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맞는 말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순화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의 그 선호도가 시간에 따라서도 바뀌고, 예,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뭐 이것도 좋아했다가 저것도 좋아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아이템들 간에는 사실 아이템들은 정확하게 어떤 장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성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유저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하는 것보다 아이템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이 별점을 예측하는 게 조금 더 그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 구현해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아이템 유저 뭐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유사도 지표는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스탠다드로 생각이 되는 그 방법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이 그 피어슨 콜레이션 코에피시언트가 이제 보통은 그 좀 스탠다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유틸리티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레이팅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레이팅 매트릭스의 이 점수들이 있잖아요. 이 점수들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벡터로 보고 그 벡터들 간의 피어슨 유사도를 계산하는 게 이제 스탠다드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근데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피어슨 유사도만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걸 여기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아이템들을 설명하는 그 뭐 장르나 키워드 이런 거 사용해서 우리 유사도 계산했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유사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베리에이션이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얘기할 내용은 그 모델 베이스드 레이팅 프레딕션입니다. 모델 베이스드 레이팅 프레딕션. 우리 앞에서 봤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레이지 러닝 방식의 그 알고리즘인데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은 뭐 밑에 다 적어놓긴 했지만 그 일단 유사도를 잘 정의하는 것이 예측 그 정확도를 좀 좌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유사도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서 예측 정확도가 그러니까 그 별점 예측 정확도가 이게 확 바뀌어요. 그래서 유사도를 잘 정의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한 가지 이제 그 도전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지 러닝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봤을 때 이제 그 어떤
어떤 유저가 어떤 아이템에 이제 점수를 몇 점을 매길지를 예측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기 유사도 기준으로 탑 몇 개를 뽑은 다음에 이거를 그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줬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이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사도를 다시 또 쭉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탑 몇 n 개를 뽑아서 계산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추천을 하는 순간에 연산량이 많습니다. 맞죠? 추천을 하는 순간에 음? 어디 갔지? 네. 그 추천이 그 필요한 그 순간 딱 추천을 해야 되는 그 순간 그때 점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쭉 스캔해서 점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커질 경우에 연산량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런 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미리 유사도 점수를 다 계산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 메모리에 저장해 놓는 그런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 n 개만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양이 뭐 n 제곱까지는 아니지만 뭐 데이터의 수를 n이라고 하고 탑 그거를 k라고 하면 n 곱하기 k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쓰든지 아니면은 그 연산량을 많이 쓰든지 뭔가 많이 쓰게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접근법이 있는데 그 데이터 속에 어떤 숨겨진 패턴을 그냥 수학적인 모델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그 선배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함수 f를 정의할 수 있으면 근데 그 f가 뭐냐면 유저랑 아이템을 입력으로 넣어줘서 그 별점을 내뱉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함수를 정의할 수 있으면은 그냥 함수에다가 그냥 이렇게 때려 넣고 아웃풋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함수 가장 간단한 거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저한테 라라랜드에 대해서 점수를 추천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점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겠어요? 몇 점을 매길 거라고 가정을 하겠어요?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간 점수. 그쵸.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보통 몇 점을 매겼는지 그냥 평균 계산한 다음에 그럼 평균이 만약에 3.5라고 하면은 3.5점 줄 것 같은데요? 라고 예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간단한 모델이 되겠죠. 가장 간단한 모델은 그냥 어떤 하나의 값을 모든 뭐 인풋이 뭐든 상관없이 그냥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값은 그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로는 그 평균 점수가 되겠죠. 근데 그 평균 점수가 되는 그 수학적인 이유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모델의 그 성능을 측정할 때 어떤 기준을 많이 사용하냐면은 MSE라는 기준을 많이 사용합니다. 민스퀘어 에러, 그죠? 민스퀘어 에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민스퀘어 에러를 가장 낮게 만드는 그 값이 평균이에요. 네, 요거 다들 알고 계시죠? 데이터 과학 수업 들으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요? 잘 몰라요? 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뭐 어떤 매트릭스가 있고 유저 A, B, C가 있고 여기 아이템 A, B, C, D가 있다고 하고 2, 3, 5, 4, 뭐 3,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우리가 어떤 알파 값으로 이제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MSE 계산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죠. 2 빼기 알파에 이거 하나씩 보는 거예요. 제곱 더하기 3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알파의 제곱. 요거에 그 루트 씌운 게 민스퀘어 에러잖아요. 맞죠? 네. 근데 뭐 루트는 그 대수 관계에서는 루트는 필요 없으니까 이걸 뺀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그 최소가 되는 점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으면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미분할 수 있죠.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여기서 할게요. 2에 2 빼기 2에 2 빼기 알파 빼기가 되겠네요. 네, 빼기 3 빼기 2에 3 빼기 알파. 알파를 앞에 쓸걸. 빼기 2에 5 빼기 알파 빼기 2에 3 빼기 알파 빼기 2에 4 빼기 알파 이렇게 되죠? 네, 이게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마이너스 2는 다 빼도 될 것 같고 2 빼기 알파 더하기 3 빼기 알파 더하기 5 빼기 알파 더하기 3 빼기 알파 더하기 4 빼기 알파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5 알파는 합, 그죠? 그리고 4, 3, 5, 3, 2 이거 합한 거 이렇게 되니까 알파가 합의 나누기 개수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죠? MSE가 최소가 되게 만드는 그 값이 그 평균이다. 그래서 이제 알파는 이제 보통 평균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냥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그 미분하는 그 과정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미분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아시죠? 네. 4x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면은 요것도 아시죠? fgx 미분하면은 f 다시 gx에 g 다시 x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아시죠? 맞죠? 네. 요거 혹시 조금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네. 방금 전에 했던 거 말고는 제가 사용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알파가 정해진다. 이제 가장 단순한 모델은 그냥 평균 값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진보된 모델이 이제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와 아이템의 성향을 좀 모델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는 대충 평균 즈음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평균 즈음일 거고, 여기에다가 예측하는 함수에 그 유저의 바이어스와 아이템의 바이어스를 추가하는 거예요. 유저 바이어스와 아이템 바이어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유저는 이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조금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항상 5점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어떤 사람은 좀 깐깐한 사람이라서 비평가처럼 1점, 2점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좀 긍정적인 사람이면은 여기에 평균보다 1점, 평균적으로 1점, 2점 정도 더 준다 하면은 여기에 1점, 2점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평가를 너무 박하게 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아이템은 진짜 엄청 잘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보는 족족 다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영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캐대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별점을 다 높게 받잖아요. 그런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클레멘타인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작이지만 근데 사용자 시청자들이 이제 호불호가 갈려서 좀 이렇게 점수를 좀 평균보다 좀 적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템 바이어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캐대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 클레멘타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템과 유저들의 어떤 성향을 좀 반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베이스라인 모델 혹은 바이어스가 붙어 있는 이제 모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럼 이 모델은 과연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가장 단순한 모델에서는 이 알파가 그냥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조금 더 복잡한데, 그럼 각각의 유저들의 그 성향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이 점수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할 건데, 결국에는 이제 최적화 문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적화 문제로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결국에는 이제 그 MSE 값을 떨어뜨리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 예측하는 값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U 더하기 베타 I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어떤 별점이 그 유저 U가 아이템 I에 매긴 별점이 RUI라고 하면은 요만큼이 그러니까 이게 예측값, 실제값의 제곱에 합하면은 요게 이제 MSE가 되겠습니다. 맞죠? 요게 MSE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붙어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이제 동작을 잘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 동작을 해요. 근데 데이터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오버피팅의 위험이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의 경우에는 아이템을 뭐 3개만 예측을 했는데 마침 그게 또 아니 그 별점을 매겼는데 마침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딱딱 봐가지고 다 5점 5점 5점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유저의 바이어스는 엄청 높게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사실 아직 안 본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하게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그 관찰한 데이터에 너무 딱 맞춰서 학습을 할 경우에는 아직 보지 못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하죠.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이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있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뭐 정규화 혹은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규제 텀이 있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은 이제 평균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측 점수가. 그죠? 이게 너무 많이 그 어떤 유저는 엄청 잘 준다, 엄청 안 준다. 요거를 너무 이제 커지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너무 커지지 않게 그 약간 규제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타 U의 제곱의 합이 좀 너무 커지지 않게끔 이 그 오브젝티브 펑션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 바이어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잘 이해되시죠? 네. 네. 여러분들 좀 졸리신가요? 네. 기지개 한번 켜고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네. 기지개 한번 켜고. 제가 너무 수업을 재미없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죠? 네, 오늘은 약간 그 수식들이 좀 나와서 좀 약간 불가피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 이 수식을 가장 작게 만드는 알파와 베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네? 경사강법. 예, 예, 예. 방금 전에 학생이 이제 경사강법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들 경사강법 다 배우셨죠? 뭐 머신러닝 기초나 데이터 과학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 또 다른 방법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해 준 대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강법을 사용해서 그 현재 상태에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 조금 하고 그죠? 또 옮겨진 그 포인트에서 또 그 기울기 계산해서 업데이트하고 요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가장 그 접근하기 편한 그런 방법일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 목적 함수를 알고 있잖아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알고 있는데 요거를 최소로 만드는 거는 사실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점 바로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목적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알파, 베타 U, 베타 I를 구해서 그냥 이런 그 솔루션 방법을 이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 알파, 베타 U, 베타 I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한 번에 찾을 수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중에서도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제 변수가 이제 하나가 있고 이제 그 함수가 이제 컨벡스 그 폼을 따른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그 한 번에 찾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보장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함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어떤 이제 수식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변수가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변수를 따로 이렇게 리니어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업데이트를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얘기를 하면은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그냥 동일하죠.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만약에 매트릭스로 보면은 지금 여기 베타 그 여기에 유저라고 하고 여기가 아이템들이라고 하면은 그 베타 뭐 아이템 1, 베타 아이템 2, 유저라고 해놓고 베타 유저 1, 베타 유저 2, 베타 유저 3 이렇게 있는 거고 아이템들도 아이템들마다 베타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변수들을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변수들을 처음에 뭐 랜덤하게 초기화를 하든 아니면 뭐 0, 보통 이제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그 0 근방의 값을 가질 거라는 그 기대가 있어서 보통은 0이나 아니면 0이랑 굉장히 가까운 랜덤 값으로 초기화를 하거든요. 초기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방법을 돌리는 겁니다. 그 해당 바이어스의 바이어스의 값들을 이제 랜덤하게 초기화를 해놓고 거기에서 기울기를 다 계산한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기울기 계산한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요거를 요 수식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앞에서 말한 알파랑 다르게 여기서 말한 알파랑 다르게 그냥 평균값이 아니고 러닝 레이트다. 그 부분 이게 기호가 좀 겹쳐서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린 요거는 그냥 사실 여러분들 파이토치 구현하면은 그냥 사실 그냥 그 옵티마이저에 그 변수 이렇게 넣어주면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 그냥 적용하시면 되고 좀 우리는 그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시간이 36분.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서 그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베타 u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베타 u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때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그거대로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요거를 잘 전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이렇게 그 유저에 대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베타 u는 이렇게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7분이니까 네. 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요거 여러분들 요거에서 미분해서 요거 구할 수 있나요? 해볼 수 있겠어요? 요것도 그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복사가 되는구나. 비어있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네, 그냥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 우리 수식이 알파 더하기 베타 u 더하기 베타 i 빼기 그냥 소문자로 쓸게요. RUI의 제곱의 합 u랑 i에 대해서 하겠죠. 더하기 람다 합 베타 u의 제곱 i의 베타 i의 제곱. 이게 지금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이잖아요. 요거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요 미분해 볼 건데 이렇게 직접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기에 유저
그죠? A, B, C가 있고 아이템이 A, B, C, D가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3, 4, 5, 3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여기 베타 A, 베타 B, 베타 C, 여기는 베타 A, 베타 B, 베타 C, 베타 D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수식 요거 한번 그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데이터에 맞게 이러면은 어떤 알파도 있는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 A 더하기 베타 B 지금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A 더하기 베타 C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그죠? 그리고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B 더하기 베타 B 손잡이 A군요. 네, A 빼기 4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B 더하기 베타 D 빼기 왜 이렇게 많아? 네, 알파 네, 다 했습니다. 베타 C 더하기 베타 B 빼기 3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앞에 있는 거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마저 할까요? 뭐 저거는 람다 하고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베타 A의 제곱 더하기 베타 B의 제곱 더하기 베타 C의 제곱 더하기 베타 A의 제곱 베타 B의 제곱 더하기 베타 C의 제곱 더하기 베타 D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거 예를 들어서 뭐 누구로 할까요? 베타 A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베타 A 요걸로 한번 미분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 편미분하는 거예요. 베타 그 대문자 A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베타 A가 포함되지 않은 항들은 다 그냥 상수죠. 다 상수니까 A가 없는 애들 다 상수죠. 그리고 이것도 풀어서 쓰면은 람다 여기 뒤에 다 그냥 람다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그냥 다 각 독립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이 다 사라지냐면은 베타 A랑 관련 없는 얘네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죠? 그죠? 얘네들은 상수항이니까 미분했을 때 어차피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 빼고 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A 더하기 베타 B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A 베타 C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람다 베타 A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 FG X를 미분하는 거랑 동일하게 이때 F 함수는 X의 제곱이고 G는 여기 안에 있는 거라고 이제 보면은 미분하기 편하잖아요. 아니면은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은 다 전개해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 다 전개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2의 제곱 더하기 베타 B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2 알파 빼기 2 베타 A 이런 식으로 다 전개해서 미분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좋은 고급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활용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그냥 2 알파 더하기 베타 A 더하기 베타 B 빼기 2에 여기는 베타 A 앞에는 그게 개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되고 더하기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A 더하기 베타 C 빼기 3 더하기 얘는 미분하면은 2 람다 베타 A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한 것을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미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요게 0이 되는 그 베타 U 값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최적의 값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드는 베타 u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이것도 정리 그냥 쉽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베타 u만 남겨서 하고 싶은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베타 u만 한번 빼봅시다. 얘를 지금 시그마 여기 이 수식에서 지금 얘를 0으로 만드는 걸 찾는 거니까 2는 그냥 미리 빼도 될 것 같고요. 그죠?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베타 u만 밖으로 빼면은 얘는 시그마 i의 알파 더하기 베타 u, 베타 u는 뺀다고 했었죠. 더하기 베타 i 빼기 rui 더하기 베타 u를 빼면은 얘는 이제 어쨌든 그 i 기준으로는 사실 상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크기만큼 빠지겠죠. 그래서 i의 u 곱하기 베타 u 이렇게 더해질 것 같습니다. 맞죠? 여기에 더하기 람다 베타 u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베타 u를 기준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iu 더하기 람다의 베타 u는 지금 이거 정리한 거예요. 얘를 넘기면은 시그마의 i의 rui 빼기 알파 빼기 베타 i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그 수식이 지금 요거죠. 요거 똑같이 나눠주면은 베타 u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식이 이런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거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학습해야 할 변수의 종류는 베타 u랑 베타 i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베타 u를 계산할 때는 베타 u를 계산할 때는 이제 베타 i는 상수로 두고 미분한 다음에 이런 수식을 구해서 베타 u를 업데이트하고, 그죠? 그 상태에서 또 베타 i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요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차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렴을 시키는 방식이 이 두 번째 방법이다. 이거를 보통 이제 Alternative Least Square라고 해서 ALS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좀 수식이 들어가서 지루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아까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얘네들은 그 바이어스 텀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평균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 평균은 이제 알파가 담당을 하고 있고, 바이어스는 보통 이제 0으로 초기화를 많이 합니다. 0 혹은 0이랑 엄청 가까운 랜덤한 값으로 초기화를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귀찮으니까 0으로 초기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그 고등학교 미적분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식 맞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미적분 배우고 오시죠? 그 벡터는 안 배운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미적분은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손으로서 이 수식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타 u, 베타 i, 베타 u, 베타 i 몇 번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금방 수렴해요. 실제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수렴을 합니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방금 전에 봤던 이 바이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조금 잘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면,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아이템과 유저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크지 않으면은 그럼 굉장히 잘 동작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까지만 구현을 해도 그 별점 예측을 꽤 그럴듯하게 해요. 아주 나쁘지 않게 잘 예측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의 그 단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유저는 그 뭐 호러 장르는 되게 싫어하고 멜로 장르는 엄청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 장르별로 어떤 애들은 이제 바이어스를 낮게 주고 어떤 애들은 높게 주고 이런 그 편법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은 좀 약간 인위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템과 유저들 사이에 그 관계도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어떤 특정 장르를 선호한다 이런 정보는 지금 모델에서는 반영을 못 하는 거예요. 요거를 반영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레이턴트 팩터 모델이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오늘 했어도 됐겠는데? 아니에요? 자료는 있어요. 자료는 있는데 올리지만 않았는데. 아니요, 지금 여기서 끝내요?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냥 정리하자면은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앞에서 유사도 기반 별점 예측해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 얘네들은 이제 가중 평균을 사용해서 이제 별점을 예측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템들 간의 유사도를 볼 수도 있고 유저들 간의 유사도를 볼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한번 실습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베이스드 레이팅 프레딕션은 그 데이터 속에 숨겨진 어떤 패턴들을 수학적인 모델로 학습하는 이제 그런 그 방법이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함수를 찾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고, 이 함수를 이제 두 가지 그 모델로 그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단순한 모델로서 그냥 평균 때려박는 그런 함수로 이제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그 사용자와 아이템의 이제 성향을 이제 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방법, 바이어스를 모델링하는 그런 모델을 좀 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좀 단순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보니까 방법 2로서 이제 목적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베타 U 베타 I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이제 그런 그 방법이 있다. 이거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룬 건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이 없으실 것 같으니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절지? 제가 좀 말을 하는데 오늘따라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왜일까?